독립언론 울산저널과 울산시민이 함께 만드는 버라이어티 주간 뉴스쇼 울산쿡콕 제11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정호고요. 첫 번째 순서는 본인 네, 소개. 울산에 놓치기 쉬운 뉴스를 딱딱 풀어서 알려드리는 최덕종의 딱풀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최근 몇몇 언론에서 김기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지냈던 그분 맞죠? 네, 음, JCN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달에 문경에서 의정 보고회 겸 당 단합대회를 했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지방 의원들에게 그 경비를 대납하게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몇 명이나 밝혔습니다. 참석했나요? 그때 버스가 한 15대로 가서 음, 700명 정도가 엄청난 행사네요. 참석했다고, 예, 최근에 또 그러니까 16일 날 MBC에서 본인 밝혔습니다. 지역구만, 그러니까 남구을 그렇죠. 지역구만. 예. 700명이 갔고 거기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해서 총 경비가 2,500만 정도 들은 당협 행사였습니다. 음, 근데 그때 이제 어 문제는 이게 고발이 당원이 고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원이 고발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2,5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중에 행사 비용을 시구원들이 분담해서 지출했다. 그게 이제 고발 내용에 있다고 MBC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넘겠는데요. 만약에 예, 거기 참석했던 일반 시민 혹은 당원이 예. 그냥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를 그냥 먹었다 그러면 50배인가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 당원의 문제보다도 일단 이제 제일 이제 초점이 되는 거는 기부 행위를 한, 음. 이 내용이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시구 의원들이 했다면 이게 기부 행위로 가장 이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행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을 예, 것이고 예. 만약에 공짜로 향응이 아니라 하여튼 식대를 뭐 식사 대접을 받은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뭐 50배인가 이렇게 효고 내야 되잖아. 예, 그 관계는 이제 선관위나 검찰이 알아봐야 되는데, 또 한편에 이제 국회의원도 이게 사실이라면 또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아니, 없겠죠. 이런 거 하던 거는 30년 전에 하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JCN에서 13일 날 이 보도를 음, 했는데, 지금은 그 들리는 말에 하면 보도 내용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이런 음. 중요한 내용인데, 울산 언론에서 거의 다루질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고발한 사람이 이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나오잖아요. 예. 내분이 좀 있나 보네. 예, 그래서 MBC에서도 16일인가 15일 이걸 보도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의장 선거를 놓고도 당내 내분이 일어나서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그 선상에서 지금 내분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예, 의혹을 키우고 남구을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옛날에 김기현, 박맹호 박명호, 예, 이런 그 내분 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실 때 그 시의회 내분이 아직 뭐 정리 안 됐다 그랬는데 예, 아직도 싸우고 있나요? 예, 그래서 후반기 시의 다음 뉴스인데, 음. 국민의힘 시당 위원장인 김상욱 국회의원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 울산시의회에 예,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의장을 맞습니다. 바꾼다고 해요. 그 이제 전반기 의장이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 의장을 뽑는데 두 분이 동수로 나왔다 그랬죠. 예, 22명이 시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11대 11로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다섯 연장자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선수는 똑같고, 연장을, 이성용 의원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걸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성용 의원을 찍었던 표 하나가 이중 기표가 돼 있어가지고, 음. 사실은 무효표가 되면 안수일 의원이 돼야 될 판인데,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늦게, 그를 어떻게 조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원 구성이 언제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7월 1일 아니면 7월 첫 주에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자기 뭐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의회를 열어가지고 심의하고 예산을 통과하고 또 뭐 조례를 만들고 이런 이제 일들은 못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이제 임시의장으로 김종섭 시의원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봉합되는 상황인데 그 김상욱 그 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제시했던 거는 원 플러스 원은 1년씩 안수일 의원하고 또 이성용 의원이 맡아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해법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일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좋다. 그거 받아들이겠는데 내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성용 의원은 좋다. 그런데 먼저 안수일 의원을 징계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또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예전에 TV에서 봤던 봉숭아 학당, 예, 좀 뭐, 그렇죠. 이런 기시감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웃기는 게 같은 당 안에 서범수 국회의원은 이 보도에 따르면 경로를 하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비치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냐. 아, 도저히 이런 해법은 안 된다라고 화를 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봉숭아학당 같은 국민의힘의 지금 그러니까 울산시장 모습을 국회의원인 보였습니다. 그 김상욱 의원이 이런 제안했고 또 예. 다른 국회의원인 서범수, 서범수 예. 그분은 경로를 용납할 하고 수 없는 어, 해법이다라고 경로를 했다고 여기서 기록. 서범수 의원이 요즘 뭐 또 무슨 뭐 당직 사무총장 맡아 같은 거 있습니다. 맡고 예, 있죠. 예.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제 사과를 하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끌어왔던 게 결국은 자리 나눠 먹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싸워왔다는 걸 드러낸 거죠. 이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윤석열 정부가 일본한테 완전 굴욕적인 외교, 뭐, 음, 거의 친일파 매국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 없고, 네, 자기네들, 뭐, 맞습니다. 하여튼 자리 나눠 먹고, 이런 데는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 보니까, 음, 예전에 음. 제가 생각했던 이놈들은 이익 공동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념과 또 사상 또는 정치적인 신념으로 이게 뭉쳐 있다기보다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지금, 네. 울산에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면 음, 지금 시내 이렇게 나가보면 음, 임대 붙어 있는 상가들이 맞습니다. 예.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충북경제연구원인가 거기서 발표한 자료가 승수 효과가 한 13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억을 투자하면 한 1,300 정도가 네, 이렇게 시장에 돌게 되는데 그 정도만 돌아도 현재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마중물 삼아 음, 버텨내고 하는 힘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거 전국 뭐 지역 화폐로 이렇게 25만 원 지원하자 이러니까 그거 음, 반대하고 맞습니다. 큰일이네요, 큰일. 지금 뭐 간단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그 전 정권에서 했던 거나 전 시장님 하셨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울산 남구만 해도 50 몇 개가 있는데 정부와 울산시에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대부분 삭감을 해봐가지고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말 보수적 이랬으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보수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아 그 뒤에 오늘 예, 아까 보니까 보수의 얘기 나왔으니까 예, 윤석열 정권 강력 예, 규탄한다. 이거는 이 이제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울산 더불어민주당에서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우리 울산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의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 김형석인가 그 네,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장의 어떤 임명에 대해서 광복정신 훼손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광복절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잠깐 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진보당에서도 예, 규탄. 예. 네, 바로 같은 날 했습니다. 네. 그 자료는 없나요? 음. 진보당에서도 했습니다. 아, 본인 진당만 이러면 안 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까지 준비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도 보면은 그래서, 네. 민주당은 시청에서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행사 문화예술관에서 하는 거에 참가하지 않고 달동 문화공원에 있는 항일 운동 기념탑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달동문화공원이라는 게 그 KBS 서울 바로 뒤편 맞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화면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 당직자들과 또 선출직 의원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광복절이 두동강 나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말, 김태효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네. 우리가,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우리가, 그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그 사과를 요구하면 되겠냐, 나, 이런 나, 뉘앙스로 나 이야기했지 그 않습니까? 얘기 듣고 그분이 예. 바로 옆에 있었으면 때릴 그러니까요. 뻔했어. 정말 이게 지금 뭐 친일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뉴밀정, 뉴토착 예구들이 지금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기 위한 지금 뭐 정치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이거는 토착 예구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토착 예구란, 예구는 우리나라의 해변을 침략해가지고 음. 뺏어가고 강탈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숨어있던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 토착 예구라 하잖아요. 일본보다 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마음은 상전처럼 뭐 살피면서, 하여튼 현대판 노덕술 같은 예, 놈들이네요. 국민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저들을 톡착애구라고 하지 않고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네, 할지 우리 한반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이야 최전방이 북한이라고 얘기하지만 어, 주 없이 한 수천 년, 한 2000년 이상을 이제 울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방의 역할을 맡았어요. 일본과의 이제 체제 하에서. 근데 우리 울산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음. 지금 자기 자리들이나 찾는다고 서로 싸우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영남권 이런 데는 거의 자치단체장이 소통용의 역할하고, 견제하는 언론도 없고, 견제할 수 있는 의회도 다수당을 자기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전혀 견제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게도 어떤 이 공덕체를 이합집산한 어떤 당의 어떤 흐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고, 보여주기식 뭐 음. 조형물이랄지 이런 데 예산은 수십억씩 쓰면서,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랄지 특히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향한 또는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깎아내고 아니 있습니다. 진짜 25만 원 전 국민 그 음, 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쿠팡에 뭐 시키죠. 예. 저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뭐 월급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쿠팡이든 뭐 그런 이제 수도권한테 돈을 이렇게 내고 뭔가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게 음. 현실인데 그런 마중물마저 없앤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남통계청이 7월 실업자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음. 작년 대비 5천 명의 실업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기 보시면 실업자가 전년 대비 5천 명이 늘었답니다. 저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지난 7월 비임금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비임금 근로자가 어떤 분이죠? 비임금 근로자가 이제 무급 가족 종사자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 인원도 3천 명 늘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창업을 합니다. 음식점이나 뭐 치킨집을 창업을 하는데, 다른 어떤 이제 알바생이랄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임금을 그쵸. 고정적으로 받지 않은 채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인원이 무려 7천 명이나 늘었고, 또 가족 어떤 종사자도 3천 명이 늘은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전년 대비 실업자가 5천 명 일단 늘었다는 예. 건 문제네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한 듯이 정말 울산시와 정치인들이 이런 고통받는 민생에 대해서 관심과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지금 모자란 판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그 민낯을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울산시 안에 지금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음. 가지고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거기다 자기들 안에서 고소 고발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 가지고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아니 요즘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렇죠. 예. 병원에 가면 전공의도 없고 예. 하나 뭐 제대로 하는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 방학이 끝나는 8월 말에 이제 집에 있던
어린이들, 학생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면은 코로나가 아주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지금 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에 우려가 되고 있다는 지금 우려도 많이 나오고 음. 있습니다. 요것도 자료 화면이 있네요. 네.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구입하려고 약국에 가도 이게 너무나 많이 찾기 때문에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진단 키트도 사용 기간이 있는가 봐요. 네. 근데 사용 기간이 다 됐거나 지난 거라도 지금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음. 이렇게 약국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재확산, 엔데믹을 작년에. 잠깐만, 지금 음, 계속 뭐 음. 슬프거나 화나는 뉴스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좋은 뉴스는 없나요? 아, 좋은 다음 주에 할까요? 예,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우리 장생포 지금 수국 페스티벌이랄지 또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을 개발한 덕분에 올해 한 해만 100만 명이 다녀갔다는 음, 또 새로운 또 남구의 먹거리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다음 주에 주에는 또 더 좋은 소식 뵙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